김수연의 하루는 늘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침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치면 어느새 오전이 반쯤 지나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자기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26해가 되었습니다. 박태준과 처음 만난 건 수연이 28이던 해였습니다. 당시 태준은 작은 무역회사 영업직이었고 수연은 동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둘 다 성실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준은 그 시절 꽤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수연이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들고 오거나 주말이면 두 사람이 나란히 시장을 돌며 뭘 먹을지 한참을 고르다 웃곤 했습니다. 수연은 그런 소소한 날들이 좋았습니다. 대단한 행복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나중에 내가 자리 잡으면 여행 한번 가자. 제주도도 좋고 아니면 해외도. 언제요? 곧. 금방이야. 그 곧이라는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수연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준도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때만큼은 말이었습니다. 세월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태준은 회사를 2번 옮겼고 3번째 회사에서 팀장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학원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태준이 바빠질수록 집안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고 수연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누가 먼저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내 손으로 꾸리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 태준이 저녁에 돌아와 밥 잘 먹었다고 할 때마다 작은 보람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보람이라는 것도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바빠졌습니다. 저녁 모임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골프다 접대다 하며 집을 비우는 날이 늘었습니다. 수연은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고 혼자 TV를 켜고 혼자 불을 끄고 잠드는 날이 당연해졌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 이런 거라고 여겼습니다. 오늘도 늦어요? 거래처 저녁 있어. 먼저 자. 밥은요? 거기서 먹어. 챙기지 마. 수연은 전화를 끊고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차려놓은 저녁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혼자 먹기는 왠지 쓸쓸해서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수연은 그 무렵부터 외모에 조금 무심해졌습니다. 딱히 꾸밀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었고 나갈 곳도 많지 않았습니다. 장 볼 때 입는 편한 옷이 하루 종일 입는 옷이 되었고 거울을 오래 보는 일도 줄었습니다. 관리를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럴 이유를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영숙과 카페에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수연은 평소 입던 옷 그대로 나갔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할 이유를 몰랐습니다. 영숙은 수연을 보자마자 말을 멈췄습니다. 반갑다는 말보다 걱정스러운 눈빛이 먼저였습니다. 야, 김수연. 이게 뭐야? 화장도 없이 그냥 나온 거야? 어차피 너 만나는데 뭐. 그냥 편한 게 좋아. 편한 게 좋아. 너 요즘 너무 편한 거 아니야? 남편은 매일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는데 너는 왜 이러고 있어? 나이 드는 거지 뭐. 그냥 살다 보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 수연아, 나이 드는 거랑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랑은 달라. 수연은 그 말을 웃으며 넘겼습니다. 영숙이 워낙 직설적인 사람이라 늘 저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얼굴이었는지 수연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말이 이상하게 발끝까지 따라왔습니다. 너 요즘 너무 편한 거 아니야? 수연은 그 말을 떨쳐내려다가 끝내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수연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싸우지 않았고 큰 문제도 없었고 태주는 적어도 성실하게 돈을 벌어왔습니다. 결혼이란 게 다 이런 거라고, 설레는 감정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법이라고, 그 빈자리를 익숙함으로 채우며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수연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모르는 영수증 한 장을 발견한 날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2인분이었습니다. 날짜는 태준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그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겠지. 거래처 사람이겠지. 별거 아닐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수연은 한 번도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을 발견한 뒤로 수연은 이상해졌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차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그 영수증 숫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2인분, 야근한다던 날,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태주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바빴고,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여전히 씻고 잠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평범한 일상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연은 태준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태준이 샤워하러 들어간 틈이었습니다. 잠금하면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수연이 설정해준 번호였습니다. 그 번호로 화면이 열리는 순간 수연은 괜히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화면을 내렸습니다. 대화 목록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거래처, 동료, 오래된 친구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미란, 회사 이름 뒤에 짧게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대화창이 열렸습니다. 오래 읽지 않았습니다. 몇 줄만 봐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첫 줄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거래처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자려고? 네. 피곤하다. 나도 일찍 자야겠어.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그 침묵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고 몇 분도 안 돼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누운 사람이 남편이 맞는지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영수가, 말해봐. 나, 어떡하지? 그 한마디가 나오자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아도 계속 흘렀습니다. 나와. 지금 당장 나와.
카페에서 마주 앉은 영숙은 수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굳어졌습니다. 수연이 자초지종을 말하는 동안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실해. 응,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 몰라. 오래된 것 같아. 영숙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연 대신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그 인간한테 따졌어. 아니, 왜? 무서워서. 영숙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무섭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영숙은 알고 있었고 수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되는 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지는 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수연아, 응, 넌 아무 잘못 없어. 그것만 알고 있어. 수연은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잘못이 없다는 말, 그 간단한 말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수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도 모르게 자기 탓을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도 됐지만 걷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머릿속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따질 것인가? 모른 척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 것인가? 수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이 결혼은 수연에게 전과 같은 의미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그 뒤로 수연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 6시에 일어났고, 여전히 밥을 차렸고, 여전히 다녀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속은 달랐습니다. 이제 수연은 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모든 것을. 태준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수연을 그렇게 꼼꼼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웃으면 그냥 웃는 줄 알았고 조용하면 그냥 조용한 줄 알았습니다. 26년을 살아도 이 사람은 수연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수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너무 오래 투명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태준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섰고 저녁은 들쑥날쑥했습니다. 늦는 날은 10시가 넘었고 이른 날은 8시쯤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그 패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바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이 유독 늦었습니다. 그 두 날은 꼭 10시가 넘어야 들어왔고 들어오면 샤워부터 했습니다. 수연은 그걸 이제야 알아챘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태준이 또 늦는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야근. 밥 먹고 자. 수연은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야근. 그 두 글자가 이제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예전엔 그냥 야근이었는데 이제는 야근이 아닌 무언가로 읽혔습니다. 알겠어요. 세 글자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세 글자였습니다. 태주는 확인 표시만 남기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란. 카톡 대화창에서 본 이름 세 글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몰랐습니다. 나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어떤 목소리를 가진 사람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름이 더 무서웠습니다. 얼굴이라도 알면 미워할 대상이라도 생길 텐데
이름 세 글자만 가지고는 미워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태주는 11시가 넘어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자는 척 누워 있었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불을 들추고 누우며 작게 말했습니다. 자,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쉽게 잠들었습니다. 아무 죄책감도 없는 사람처럼, 아니면 죄책감이라는 감각 자체가 없는 사람처럼. 수연은 눈을 뜬 채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 옆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누워 있어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이 들자 처음으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주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차려놓은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국을 떠다 놓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야근 힘들었어요? 응. 요즘 일이 좀 많아. 많이 피곤하겠네요. 괜찮아. 밥 맛있다.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태주는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국그릇을 정리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모른다는 게 이렇게 뻔뻔해 보일 수도 있구나. 영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때? 그냥 보고 있어. 보고만 있을 거야. 아직은. 좀 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뭘 더 알아? 이미 다 알잖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은 건지, 정말로 더 알고 싶은 건지, 나도 아직 모르겠어. 영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아, 그 여자 한번 만나볼 생각 없어? 수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난다.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숙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은 오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나면 어떻게 될까? 만나서 뭘 확인하고 싶은 걸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겉보다 다른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더는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태주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차려놓은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 또 늦을 것 같아. 저녁 먹고 들어올게. 알겠어요.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다녀오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혼자 식탁에 앉아 식어가는 밥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똑같아. 똑같아. 수연아, 너 아직도 그냥 살고 있는 거야? 야, 그 인간이 뭘 하고 다니는지 너 알잖아. 근데 아직도 밥 차려주고 도시락 싸주고 있는 거야. 아니, 진짜로 묻는 거야. 너 이렇게 당하고 살 거야? 언제까지?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계속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참으면 참을수록 그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 내가 아프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는 것도, 그게 더 억울하지 않아?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오늘 말해볼게. 잘 생각했어. 더 미루지 마. 밤이었습니다. 수연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넘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주는 들어서다가 멈췄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먼저 자지. 앉아요. 태주는 그 한마디에 멈췄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지 않았고 높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와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 씨, 당신이 샤워하고 있을 때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 봤어요. 영수증? 레스토랑이었어요. 2인분. 당신이 야근한다던 날.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계속했습니다. 카톡도 봤어요. 이미란 씨. 첫 줄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거래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태주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발뺌하지 말아요. 그럴 힘 없어요, 나. 태준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야, 남의 폰은 왜 봐? 그거 허락도 없이 뒤진 거잖아. 수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폰을 몰래 보는 건 당신도 잘못한 거 아니야?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나온 말을 하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였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할 말 있어. 당신이 요즘 얼마나 나한테 무관심했는지 알아? 집에 오면 말 한마디 없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잖아.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 걸까? 답답해서 못 살겠어, 진짜.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나 나갈게. 생각 좀 하고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걸린 사람이 태준인데 나간 사람도 태준이었습니다. 화를 낸 사람도 태준이었습니다. 수연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26년을 함께 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수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주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혼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넓었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어야 하는 건지, 화를 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빈자리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영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젯밤에 말했어. 응. 어떻게 됐어? 태준 씨가 나갔어. 뭐? 걸린 인간이 나가. 응. 오히려 나한테 화내고 나갔어. 뭐라고? 폰 왜 봤냐고. 자기가 무관심해서 그랬다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영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진짜 그 인간 어이없다. 너 괜찮아? 응. 이상하게 괜찮아. 화 안 나? 나. 근데 영수가 그것보다 이상한 감정이 있어. 뭔데? 홀가분해.
이상하게 홀가분해. 영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거야, 수연아. 그게 맞는 감정이야. 태주는 사흘째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수연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게 서럽지 않았습니다. 원래 혼자였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태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들어가도 돼? 수연은 그 문자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가도 되냐고 자기 집인데 허락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수현아, 나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나도 할 말이 있어.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이러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근데 당신도 생각해봐.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했다. 그 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거울 좀 봐. 당신 요즘 어떻게 입고 다녀? 머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 나가면 창피할 때도 있다고.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계속했습니다. 내가 매일 밖에서 사람들 만나잖아. 그 사람들 부인들 봐. 다들 얼마나 관리하고 다니는데 당신은 집에만 있으면서 그것도 못해? 수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이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발 거기까지는 가지 말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내가 밖에서 다른 사람 만난 게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먼저 변했잖아. 수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도시락을 쌌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불을 껐습니다. 그 긴 세월이 지금 이 한마디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당신 탓이야. 수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다 들었어요. 이제 나가줘요. 태주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태준을 말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준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탓이야.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말이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 한마디가 수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래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태준이 나간 뒤로 수연은 며칠을 멍하게 보냈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당신 탓이야. 그 말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하다기보다 이상하게 허탈했습니다. 그 긴 세월이 그 한마디로 정리됐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너 밥은 먹고 있어. 먹고 있어. 거짓말하지 마. 목소리 들으면 알아.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나 이미란이라는 여자.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 태준 씨 회사 근처 카페에. 점심시간에 자주 나온대. 갈 거야 말 거야? 수연은 전화를 쥔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뭘 하러 가는 건지, 무슨 말을 할 건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갈게.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수연은 집을 나서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영숙은 카페 앞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을 보자마자 팔을 잡았습니다. 왔어. 저기 창가 쪽에 앉아 있어. 수연은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워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움보다 다른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저 여자도 몰랐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 들어갈 거야.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발을 뗐다가 멈췄습니다.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보고 가자. 말 안 할 거야. 오늘은 그냥 얼굴만 보는 걸로 충분해. 두 사람은 카페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수연은 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수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길 한복판이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이 서럽지? 응. 실컷 울어. 오늘은 그냥 울어. 영숙은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연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연은 길 한복판에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분하거나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러웠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너무 서러웠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숙이 건네준 휴지로 눈가를 닦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저렇게 예쁘게 앉아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멈췄습니다. 서러움 대신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감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숙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연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나와. 카페에서 마주 앉은 영숙은 뭔가 준비해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동네 학원에서 선생님 구한다고 하던데 내가 예전에 가르치던 거잖아. 한번 해볼 생각 없어? 나 그래 너. 왜 못해? 오래됐잖아.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야, 넌 원래 잘했잖아. 오래된 게 문제야. 그 실력이 어디 가겠어. 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학원, 오래전에 그만뒀던 일이었습니다. 태준이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됐던 일이었습니다. 누가 억지로 그만두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새 수연의 삶에서 사라져버린 일이었습니다. 수연아, 지금 집에만 있으면 머릿속에 태준 씨 생각만 하잖아. 나가야 해. 뭐라도 해야 한다고. 내가 원장 선생님한테 말 잘해놨어. 한 번만 만나봐. 딱 한 번만. 수연은 커피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번만. 그 말이 생각보다 가볍게 들렸습니다. 알겠어. 한 번 만나볼게. 잘 생각했어. 수연아, 너 할 수 있어. 진짜로. 며칠 뒤였습니다. 수연은 학원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래간만에 자기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피부가 거칠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윤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얼굴이 밉지 않았습니다. 오래 혼자 버텨온 얼굴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립스틱이 있었습니다. 언제 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발랐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오래간만에 나갈 곳이 생긴 아침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수연을 기다리는 곳이 생긴 아침이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수연 선생님, 오래됐지만 괜찮아요. 아이들 가르치는 건 한번 몸에 익으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수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꾸며서 웃는 게 아닌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연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한테도 나를 기다리는 곳이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닫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운데이션이 있었습니다. 아이섀도가 있었습니다. 립스틱이 있었습니다. 언제 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씩 꺼냈습니다. 천천히 발랐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달라 보였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학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오래 쉬었던 몸이 다시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앞에 서는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수연을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또 언제 와요? 그 말 한마디가 수연에게는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퇴근길이 좋았습니다. 내 발로 나갔다가 내 발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짐 좀 가져가려고. 들어와요. 태준은 어색하게 들어왔습니다. 수연을 한번 흘끗 봤습니다. 그리고 별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태준이 짐 챙기는 소리가 방에서 들렸습니다. 서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태준이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가려다가 수연을 보고 짧게 물었습니다. 뭔 일해? 수연은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았습니다.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색한 공기를 채우려는 말이었습니다. 학원이요. 그래. 태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방을 고쳐 들었습니다. 나 간다. 네.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그 닫힌 문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아직 이 사람한테 나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구나. 변했든 안 변했든 관심 바뀌구나. 이상하게 그 생각이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왜 달라져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게. 수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래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얼굴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매일 학원에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매일 화장을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수연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태준 씨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이미란이랑 같이 산다더라. 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소식이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그게 다야. 화 안 나. 나. 근데 영수가.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든. 이제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수연아, 너 많이 달라졌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달라졌다는 말. 그 말이 이제는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은 오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란이랑 산다.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내야겠구나. 조용히, 제대로. 수연은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혼자서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모아두었던 영수증들, 날짜가 적힌 것들, 장소가 적힌 것들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캡처해 두었던 카톡 화면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무너지려고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조용히 찾았습니다.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아직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를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도 수연은 평소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연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얼마나 단단하게 마음을 굳히고 있는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은 메모를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 앞으로 살고 싶은 방식.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분명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구나. 수연은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이미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태주는 이미란과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태주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지려고 했습니다. 수연과 살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퇴근길에 꽃을 사들고 왔습니다. 이미란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샀습니다. 주말엔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수연과 살 때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 어때? 내가 가고 싶다고 했잖아. 진짜요? 좋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오래 있다 오자. 태준 씨 최고다. 태주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최고라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갔습니다. 이미라는 태준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주는 그 순간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기가 원하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태주는 계속 잘했습니다. 이미란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좋아하는 거 시키자. 파스타 어때? 좋아요. 이미라는 웃었습니다. 태준도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다 좋아 보였습니다. 수연은 준비가 됐습니다. 서랍 안에 차곡차곡 모아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수증, 캡처해둔 카톡 화면, 메모해둔 변호사 번호,
영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숙아, 이번 주 시간 돼. 왜? 할 말 있어. 됐어. 잘했어. 내가 옆에 있을게. 수연은 그 문자를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준 씨, 시간 될 때 와줄 수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오면 알아요. 태준이 왔습니다. 수연은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 왔어. 앉아요. 태준은 어색하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딘가 서두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 씨, 나 이혼하고 싶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기다렸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수연은 그 반응을 보고 잠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 한마디였습니다. 태준 씨, 할 말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근데 수연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정리가 필요했어.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리가 필요했다고 이미란이랑 살기 위해서 이혼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이 섰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태준 씨,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응. 내 탓이라고 했던 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증거 있어요. 서류 준비해요. 태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나갔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슬플 줄 알았는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허탈할 줄 알았는데 허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것이 조용히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쓰는 날이 왔습니다. 영숙이 함께 갔습니다. 수연이 부탁하지 않았는데 그냥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수연은 그 말이 눈물겹게 고마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수연은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28살에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붕어빵을 나눠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둘이 웃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수연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밝았습니다. 영숙이 수연 팔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진짜? 이상하게 괜찮아. 사실이었습니다.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아픔 아래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 새로 세워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밥 먹자. 맛있는 거 먹자. 그러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수연은 걸으면서 처음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이미랑과의 생활이 좋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 더 자유로웠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태주는 더 잘해주었습니다. 이미란이 먹고 싶다는 것은 다 사다 날랐습니다. 가고 싶다는 곳은 다 데려갔습니다. 갖고 싶다는 것은 다 사줬습니다. 이거 내가 갖고 싶다고 했잖아. 어머,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기억해. 태준 씨 진짜 좋다. 태주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태주는 몰랐습니다. 이미란의 눈이 조금씩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란은 원래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설렘이 좋았습니다. 태준이 처음엔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태준도 그냥 익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해주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설레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루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태준이 퇴근하면서 이미란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좋아하는 거 샀어. 오늘 뭐 먹고 싶어? 나가서 먹을까? 이미란은 소파에 앉아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 씨,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응. 말해봐. 요즘 오빠한테 매력을 못 느끼겠어요. 태준은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요. 처음엔 설렜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오빠가 잘해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여행도 가고, 선물도 하고,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이래? 나 진짜 열심히 했잖아. 미란아,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응? 내가 더 잘할게. 뭐가 부족한지 말해주면 다 맞춰줄게. 이미라는 태준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빠, 응, 말해봐. 뭐든 할게. 오빠. 그러니까 더 별로예요. 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잘하겠다는 말이 오히려 더 별로라는 말. 그 말이 어디에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란아, 우리 진짜 여기서 끝내는 거야? 내가 이혼까지 했는데, 나 지금 어디 가?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하셔야죠. 차가웠습니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끝난 것이었습니다. 미란아, 제발, 한 번만 더. 오빠, 나가줘요. 태주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케이크 봉투가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열지 않은 채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태준이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태준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돌아갈 자리는 이미 없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평소처럼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태준 친구였습니다. 결혼했을 때 몇 번 본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연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요즘 많이 밝아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태준이도 요즘 좀 힘든가 봐요. 수연 씨는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수연은 그 문자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직접 연락하기는 뭐하니까 친구를 통해 자기 소식을 흘린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번엔 태준에게서 직접 문자가 왔습니다. 수현아,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할 말이 있어. 수연은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만 만나달라는 말. 영숙을 만났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영숙은 그 문자를 보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만날 거야. 만나서 끝내야 할 것 같아. 흔들리지 마. 알겠지? 내가 근처에 있을게. 끝나면 바로 나와. 고마워, 영수가.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수연은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카페에서 태준을 만났습니다. 태준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왔어. 고마워. 나와줘서. 할 말이 뭐예요? 수연은 빙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현아, 나 많이 후회해. 진짜로.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나도 모르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계속했습니다. 수현아,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진짜로 잘할게. 뭐든 다 할게.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뭐든 다 할게.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너무 멀게 들렸습니다. 태준 씨, 응, 말해봐. 나 요즘 매일 아침 거울을 봐요. 예전엔 볼 이유가 없었어요. 봐줄 사람도 없었고, 나를 볼 마음도 없었고. 근데 요즘은 달라요. 내가 나를 봐요. 그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수현아, 나는 태준 씨 옆에 있으면 그게 다시 없어질 것 같아요. 그게 싫어요. 이제는 그게 싫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만. 그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됐는지 몰랐습니다. 태준 씨, 너무 늦었어요. 수현아, 나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태준 씨 없이도. 태준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지내요. 태준 씨, 수연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영숙이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을 보자마자 말없이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흔들렸어. 조금. 근데 괜찮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후회 없어.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없어. 진짜? 진짜. 근데 영수가 응. 더 일찍 할 걸 그랬어. 그게 조금 아쉬워.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수연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수연이 마음 놓고 웃었습니다. 꾸며서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참아서 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고 싶어서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수연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태준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수연의 하루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고 거울 앞에 서고 화장을 하고 문을 열고 나갈 것이었습니다. 학원에 가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가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수연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 걸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시작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